혹시 노인과 노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노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2011년에 이 글자를 접했습니다. 굳이 해석하면 노인은 사람이 아니란 뜻으로 해석하더군요. 우리말로 읽으면 노인인데 사람이 아니라니. 처음 이 단어를 접할 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적지 않은 속상함이 밀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풍조가 없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노인 경시현상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반면에 노인이란 말은 사람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전혀 일리가 없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과 단절된 노인보다는 사람과 연결된 노인의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퇴직한 사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로 퇴직하는 노인이고, 또 한 부류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노인에 대해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런 단어는 없지만 굳이 우리말로 읽으면 노인이지만 그 뜻은 사뭇 다릅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낸 파생어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물어보면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와 연결짓곤 합니다. 이를테면 냄새, 지팡이, 허름한 옷차림, 큰소리, 예의 없음, 굽은 허리, 백발, 고집, 검버섯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그래서일까요? 에드가 왓슨 하우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겉으로 그들을 받들어 모시는 신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늙어 힘없는 개처럼 뒤뚱거리며 우리에게 곤욕을 주지 않게 어디론가 가서 죽은 다음 스스로 땅에 매장할 수 있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 노인에겐 긍정적 이미지를 붙일 수 없는 걸까요? 이를테면 노신사, 연륜, 부드러움, 노련함, 다양한 경험, 사실상 살펴보면 더없이 좋은 이미지가 넘쳐나는데 말이죠. 그 때문일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었던 소설 나무에서 5번째 글로 소개된 황혼의 반란을 보면 주인공 프레드 할아버지가 저항운동을 함께하던 동료 콩트랑의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긴 책들이 즐비한 도서관을 노인에 비유한 것만 보더라도 노인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 박물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 박물관에 준하는 노인을 가치 없다고 말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집합체로 치부하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원대학교 이주향 교수는 이런 말로 질타를 합니다. 꽃이 피는 것이 본성이라면 지는 것도 본성이다. 늙음의 미학을 모르는 사회가 어떻게 지혜를 알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65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받아야 합니다. 황혼의 반란에서 주인공 프레드가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주사를 놓는 젊은이에게 던진 일침이 떠오릅니다.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게다. 100년 인생 중에서 노인으로 살아야 할 시간을 건너뛰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이 노인이기 때문이죠. 노인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노인을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은 절대 늙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사람 대접을 받는 노인으로 양분하듯 인식하는 사회라면 우린 노인으로 대접받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4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노인으로 대접받는 노후 준비 첫 번째는 철저한 건강관리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남녀 모두 자기 인생 말년에 약 5분의 1을 투병하는 유병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자, 여자 모두 건강 수명이 65세 언저리에 걸쳐 있기 때문이죠. 소득이 줄어든 노년기에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들에게 민폐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바람직한 노후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65세 이후엔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상이 전개되는데 문제는 중증 질병에 해당하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더하여 치매는 기본이고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그리고 뼈관절 이상으로 인한 투병이 가장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개수를 보면 남자는 3개, 여자는 남자보다 1.5배가 많은 4.5개의 질병을 달고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한 움큼의 약을 먹는 어른들의 현실을 예측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중대책이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차선책으로는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특히 실손보험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하여 암보험과 간병보험이 중요합니다. 3가지 모두 가입하면 금상첨화지만 여력이 안 된다면 실손보험만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으로 대접받는 노후 준비. 2번째,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는 경제적 자립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들에게 손벌리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자녀가 돈이 많아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 부모가 어렵든 말든 부모를 등지는 자녀들이 적지 않은 만큼 퇴직하기 전에 퇴직 후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면 좋을지 고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부모라야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인으로 대접받는 노후 준비. 3번째, 만날 사람이 적지 않아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노인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커지죠. 그도 그럴 것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에 취미생활을 하거나 인적 교류를 위한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해야 하고 무엇보다 일정한 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삶의 활력을 주고받는 교류가 가능해지니까요. 하다못해 소규모 모임에 참석해도 회비는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주변 사람과 막걸리에 파전 접시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해외여행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국내 여행을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으로 대접받는 노후 준비. 4번째,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베풀 줄 아는 노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죠. 특히 소득이 줄어든 노년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질로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봉사활동이 좋은 예가 되겠죠. 오늘은 노인과 노인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위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라도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노인으로 대접받는 노후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인으로 나이 들지 말고 노인으로 대접받는 노후를 준비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